이번 영상에서는 가중치 그래프와 이 가중치 그래프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짧게 이 가중치 그래프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가중치 그래프란 그래프의 간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나 다른 가중치가 할당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 가중치 그래프는 정점 그리고 정점 사이의 연결 정보뿐 아니라 그 연결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이는 이 그래프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의 연결 현황과 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이 도시들 간의 거리를 표현한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각 도시가 이렇게 정점으로 표시되고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간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선에 이렇게 거리라고 하는 가중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중치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이제 G는 vertex set, edge set 그리고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W는 이 엣지에 대응하는 비용, 코스트나 다른 가중치, 길이, 시간 등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엣지 E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W의 E라고도 표시를 해주고 이 W의 E가 시작점이 VI1-1이었으면 이렇게 써주고 엔드 포인트가 VI였으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그래프에 어떠한 경로 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가중치 그래프상의 경로 P의 길이 혹은 이 경로 P의 코스트 가중치의 합을 다음과 같이 VP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VP는 이 경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들의 비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중치 그래프도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인접 행렬의 가중치를 저장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행렬에서 우리가 앞서서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와 같은 경우 행렬의 각 요소에 대응하는 그 엣지가 있을 때 1을 넣어줬었는데요. 그 1 대신에 그 엣지에 대응하는 그 위치에다가 가중치 값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A하고 B 사이에 29의 가중치를 갖는 엣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인접 행렬에서 이 B와 A 사이에 이 간선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이 가중치 29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때 간선이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이 예제에서는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이걸 무한대로 표기하는 경우는 이 가중치가 그러니까 보통 비용일 때 이렇게 없는 자리를 이런 자리를 무한대로 표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데에 드는 비용이 드는 시간이 29시간이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A에서 G로 가는 건 지금 경로가 없잖아요. 이 간선이 없잖아요. 이 간선에 그래서 A에서 G로 가는
이 간선에 드는 시간이 이제 무한대다라고 하면은 무한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막 시간이나 혹은 걸릴 때 드는 비용, 뭐 29달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가중치를 고려를 해줄 때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간선이 없는 부분에다가 무한대를 써주고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나쁜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표기를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비용이 아닌 수익과 같은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나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중치가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0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빈칸에다가 무엇을 두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무한대로 둘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둘 수도 있고 0으로 둘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그냥 none으로 여기 빈 자리에 넣어서 이 부분에 간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중치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예제로 이 그래프의 전체 가중치의 합을 구하는 연산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인접 행렬 원래는 m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이제 가중치를 함께 표현을 해주니까 이 인접 행렬을 w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행렬에 엣지가 존재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중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 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엣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non 값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on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더해주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먼저 벌텍스 셋을 vlist라고 정의를 하고 이 행렬을 w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연산을 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행들을 차례차례로 따라서 보면 되겠는데요. 이가 무방향 그래프인 경우에 얘는 대칭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대칭이 된 부분에 이 부분만 윗부분만 우리가 위쪽 삼각형 부분만 생각을 해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가중치들만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i를 0부터 이제 마지막 노드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i가 이제 행의 인덱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j를 이제 열의 인덱스로 해서 이제 i에서부터 i 플러스 1부터 m-1까지 마지막 노드까지 보면서 이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이 non 값이 아니면은 그 값들을 계속해서 더해서 모든 가중치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한 경우에 모든 간선이, 그러니까 그래프에 어떠한 간선이 있는지 그 간선을 이제 가중치와 함께 출력해 보는 그 프린트 함수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접 행렬이 w로 주어지겠죠. 여기서도 이제 무방향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 이 윗부분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각각의 노드에서 각자 노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간선이 없고 다른 엣지들만 가리키는 간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i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이제 열을 i 플러스 1부터 n-1까지 보면서 각각의 자리에 이제 넌이 아닌 경우에는 무시를 하고 넌이 아닌 경우에만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해줄 거냐면 넌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출력을 해줄 거냐면 이 시작 위치의 벌텍스 그리고 마지막 벌텍스 를 출력을 해줄 건데요. 이게 i번째, 이게 j번째 열이라고 하면은 이 벌텍스 셋에 그대로 순서대로 이 벌텍스들이 A, B, C와 같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 벌텍스의 이름들을 표기를 해주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가중치의 값을 함께 프린트를 해주면은 이 모든 간선들을 다 출력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인접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가중치 그래프를 표현하는 법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서서 인접 리스트를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기도 했고 혹은 집합과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인접 노드들을 저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벌텍스를 이제 키로 주고 그것에 대응하는 밸류로 이 노드들의 인접한 노드들을 나타낸 집합을 넣어주도록 하죠. 이 인접한 노드들을 이제 셋으로 주면서 이 인접한 노드의 이름과 함께 그것의 그 엣지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이렇게 묶어서 튜플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접 벌텍스와 그것의 가중치를 함께 묶어서 이 집합으로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 셋 대신에 리스트로 넣고 이렇게 벌텍스와 웨이트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텐데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 표현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거에 맞춰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앞에서 우리가 가중치의 합과 모든 간선을 출력하는 그 방법을 보았듯이 똑같은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가중치의 합을 계산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인접 행렬이 아니니까 인덱스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 안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들이 이제 벌텍스가 되는데 그 모든 키들에 대해서 포문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드, 이 벌텍스와 관련된 이제 인접 노드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이 딕셔너리에다가 이 키를 줌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인접 정점 및 이거의 가중치가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이템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2는 이렇게 생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의 제로, 2의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이제 벌텍스가 되고 2의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이제 가중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2의 두 번째에 있는 값들을 계속해서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중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반향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이 무반향 그래프에서 이 인접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모든 노드들에 인접한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인접한 부분의 가중치를 또 이렇게 보고 B에서 A로 인접한 부분의 가중치를 모두 봤죠. 그래서 이 같은 엣지에 대해서 가중치들이 두 번씩 더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를 표현할 때는 이거를 이제 2로 나눠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에서 이제 모든 간선을 출력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그 벌텍스에 인접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정점, 그리고 이 2가 다음과 같이 인접 정점하고 가중치 로 만들어진 튜프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인접 정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와 관련된 가중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 그래프의 모든 간선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A, B 가중치로도 써주고 B, A 가중치로도 이렇게 중복돼서 모든 모든 간선들이 프린트가 되겠죠. 이제 이 가중치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중치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S에서 E까지 가는 최소 비용의 경로. 만약에 비용이 거리라고 하면은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따서 MST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신장 트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모든 노드들을 포함을 하는 트리가 신장 트리라고 했는데요. 이 신장 트리,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는 이 스패닝 트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스패닝 트리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는 트리, 간선들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신장 트리를 구하는 것이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이제 이 신장 트리의 정의를 통해서 사이클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n-1개의 간선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ST가 아니라 ST, 스패닝 트리의 특징인데요. 이 트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n개의 벌텍스가 있다고 했을 때 n개의 벌텍스를 갖는 트리의 이 엣지의 개수는 n-1이기 때문에 반드시 n-1개의 간선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응용되는 곳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모든 노드를 이제 포함을 하면서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망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만들던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집들 사이에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모든 집들 사이에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면서 그 파이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제 배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에는 유명한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알고리즘에서는 모두 이 조건을 잘 사용을 하도록 구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크루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탐욕적인 방법, 그리디 메서드 혹은 그리디 서치 메소드라고 하는 알고리즘 설계에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그리디 메소드란 우리가 주어진 선택지가 이렇게 있을 때 선택지에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서 정답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스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스텝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최적의 답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 스텝까지 갔을 때 마지막 해답을, 마지막 솔루션을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솔루션이 전체 문제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 그리디 서치 메소드는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항상 옵티말, 항상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그리디 서치 메소드를 이용을 했을 때 최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문제와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그리디 서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답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최적의 해답이 됨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 이 그리디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간선을 가중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비용에, 가장 적은 가중치의 간선이 가장 앞에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간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트리에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근데 집어 넣을 때 스패닝 트리의 조건이 만족이 되도록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스패닝 트리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사이클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면은 이 최소 비용의 최소 가중치의 간선을 넣지 않고 다른 가중치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선택을 해서 사이클이 생기지 않으면 넣어주는 이 과정을 이 트리 안에 총 n-1개의 간선이 삽입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것이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이 n-1개의 간선이 삽입될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스패닝 트리의 간선은 항상 n-1개라고 하는 성질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가중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간선에 이렇게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 가중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이제 스패닝 트리에 들어간 것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를 해줄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정렬되어 있는 간선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 리스트에 넣어주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간선을 봅니다. 이 첫 번째 간선은 이 트리 안에 넣어도 사이클이 생기지 않죠. 트리 안에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A, F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걸 봅니다. 다음 가중치.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도 사이클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얘도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스패닝 트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까지 선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 BG를 보는데요. BG를 트리 안에 넣어도 사이클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BG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 BC를 보는데요. BC가 여기에 있죠. 이 BC를 현재까지 있는 이 스패닝 트리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줘도 아직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BC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이 이 간선을 보도록 하죠. 이 간선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앞서 넣었던 이 트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에다가 넣지 않고 다음 간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넣지 않고 다음 간선을 보는데요. 다음 간선은 D입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원래 있는 이 스패닝 트리에다가 얘를 넣어줘도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D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 EG를 볼 건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이와 같이 간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EG를 넣어주게 되면은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지 않고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간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되겠고요.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넣어줍니다. 얘까지 넣었더니 지금까지 간선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었죠. 6개가 되었고 원래의 지금 원래 벌텍스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n-1개 즉 6개의 엣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이 F까지 넣으면 그래서 이 6개의 간선을 갖는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지 생기게 되지 않는지를 구현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크루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알고리즘은 프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 전체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 순으로 선택을 해서
첫 번째가 간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가 두 번째 간선은 얘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런 간선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간선이 이렇게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트리가 다 연결되는 트리가 리턴이 되죠. 근데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트리를 확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노드를 다 덮을 때까지 이 트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이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리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 프림 알고리즘도 이 그리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봤던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 전체 간선들 중에서 그리디안 셀렉션을 이렇게 최소 비용의 간선들을 뽑았던 반면에 이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정점을 선택하고 얘와 붙어 있는 이 간선들 중에서 최소 비용을 갖는 간선을 이렇게 선택해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트리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작 정점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이 시작 정점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패닝 트리에 어떤 모든 점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 정점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초기 트리를 만든다. 그래서 벌텍스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트리의 정점들과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간선의 가중치가 가장 작은 정점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선택한 정점 V와 이렇게 이어지는 최소 비용의 간선을 트리에 추가하는 형태로 이 간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모든 정점이 삽입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이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에서와 똑같은 가중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시작 정점을 A라고 하고 A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현재 트리에 이제 A만 있는 거예요. 간선은 아무것도 없고 A만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A에 이제 인접한 간선들 중에서 최소 비용을 선택을 해줍니다. 최소 비용 10이 되죠. 그래서 최소 비용 이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F를 다음에 정점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에는 이제 A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게 이 트리예요. 이 트리와 인접해 있는 간선들 중에서 최소 비용의 간선을 선택합니다. 얘와 인접해 있는 간선들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이 트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벌텍스들에 인접해 있는 엣지들을 말해요. 그것은 이제 얘와 얘가 되겠죠. 얘 둘 중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트리가 이 모양이 되었죠. 여기에 인접한 엣지들을 또 살펴봅니다. 얘 인접한 엣지들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것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D2를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얘와 인접하에 있는 엣지들 무엇이 되냐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은 이렇게 그리고 얘 이렇게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 CD를 넣어서 트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얘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 뭐가 있냐면 얘와 얘가 있죠. 얘네들 중에서 가장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엣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넣어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BC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직까지 이 트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벌텍스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줍니다. 모든 벌텍스가 이 트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래서 이 트리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 얘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B, G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넣어줬더니 모든 노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고 이 스패닝 미니멈 최소 가중치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그래프는 앞에서 우리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했던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림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구현은 디테일한 구현은 하지 않고 알고리즘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은 보지 않았으니까 디테일한 시간 복잡도를 보는 대신에 개략적으로 두 가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간선들을 먼저 정렬을 했었죠.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되어 있는 간선들에서 이 앞부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넣으실 때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판별한 다음에 하나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프림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벌텍스가 다 포함이 될 때까지 이렇게 벌텍스들을 하나하나 트리에 넣는 과정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엣지를 위주로 살펴보는 방법이고 이 프림 알고리즘은 벌텍스를 위주로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벌텍스가 이렇게 다 들어갈 때까지 루프를 n번 반복을 해주고 여기 안에서도 이 각각의 엣지를 하나하나씩 넣을 때마다 어떠한 간선이 더 작은지를 판별을 해서 그걸 넣어주는데 또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림 알고리즘은 이 벌텍스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이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의 개수를 2라고 할 때 이 엣지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엣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 이 엣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엣지가 2라고 할 때 이제 2만큼의 2와 비례하는 그 시간 복잡도를 갖죠.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간선들을 정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정렬을 할 때 어떠한 그러니까 2만 2라고 하는 개수를 갖는 아이템들을 정렬을 할 때 최소의 시간 복잡도 정렬을 할 때에 정렬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알고리즘들에서 최소 시간을 갖는 정렬 알고리즘이 아이템이 n개 있을 때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이 가장 베스트한 정렬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경우에, 가장 최적의 경우에 이 2개의 엣지들을 2의 로그 2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렬을 하는 시간이
이 엣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정렬을 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도 이거 정렬을 하는 시간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로그 2만큼이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얘는 엣지의 개수와 관련된 시간 복잡도, 얘는 벌텍스의 개수와 관련된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 안에서 벌텍스가 더 많은가 아니면은 엣지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희소 그래프와 같은 경우, 희소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벌텍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서 이 엣지가 띄엄띄엄 있으면 얘를 희소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엣지가 굉장히 많으면은 이런 것을 이제 밀집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의 개수에 비해서 이 엣지의 수가 굉장히 적을 때에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더 유리하고, 엣지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밀집한 그래프 혹은 엣지가 모두 다 있는 완전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벌텍스의 개수에 좌우되는 프림 알고리즘이 더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